네, 안녕하세요. 이브일의 알릴레오. 네, 48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9년 5월 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립 이의표본 검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몇 차에 걸쳐서 아마 이론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어를 통해서 하는 과정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요. 글씨를 이쁘게 쓰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립 이의표본 검정에 대해서 일부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 이의표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집단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모집단과 B라는 모집단이 있는데요. 이 두 집단에 이제 양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자료를 제가 X라고 놓는다면 A 집단이 딱 해서 X1, 그 다음에 땡땡땡 해서요. X, A에 모집단이기 때문에 대문자 써서 N1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보고요. 여기는 B집단은 XB1에서 땡땡땡 해서 XB에 N2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동일한 양적인 자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호를 X를 똑같이 넣는데 여기도 A 집단의 양적인 자료와 B 집단의 동일한 양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키라고 한다면 A 집단의 키와 B 집단의 키, 그 다음에 뭐 A 집단의 IQ와 B 집단의 IQ. 그래도 동일하다라는 건 이거 같은 그 항목을 측정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집단 간의 양적인 자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립이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이 독립이라는 거 뭐냐면 A 집단에 있는 양적인 자료가 요 B 집단의 어떤 양적인 자료한테 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IQ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EV일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EV일이 있고요. 여기는 뭐 장동건 씨가 있다고 한다면 EV일의 IQ가 이 장동건 씨의 IQ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IQ를 갖든지 간에 이 장동건 씨 IQ는 별개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A 집단에 있는 자료와 B 집단에 있는 자료가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집단 간에 이제 양적인 자료가 차이가 있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자료에서 뭘 보냐면 이 집단의 평균을 봅니다. 이 A 집단의 평균. 그래서 이 평균을 저희는 뮤 A라고 하겠습니다. 모집단이니까요. 그리고 이 B집단의 평균을 뮤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평균이 한 집단을 대표해주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A 집단을 대표하는 값과 B 집단을 대표하는 이 두 값을 비교해서 과연 어느 집단이 큰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은요. 이거에 대한 기무가설은 A 집단의 평균과 B 집단의 평균은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뮤 B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뮤 A 마이너스 뮤 B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대립가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립가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A 집단이 B 집단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고요. 또는 A 집단이 B 집단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A 집단의 평균이 B 집단의 평균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나 연구자가 미리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 부분으로 대립가설을 세웠다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mu a 마이너스 mu b는 0이 아니다가 되겠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쭉 배운 것처럼 이 모집단의 평균은 알 수가 없죠. 모집단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모집단을 다 보기가 어렵죠. 답을 하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A집단의 모집단을 다 보거나 B집단의 모집단을 다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집단의 평균과 B집단의 평균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알지 못하지만 일부의 데이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이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은 A집단의 평균과 B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입장을 하는 거고, 이 대립가설은 A집단의 평균과 B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설을 세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가설 검정을 할 때 저희는 표본에서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기물 갈지 대립이 갈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유의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네, 전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표본에서 뭘 관찰하는 거냐면 네, 아직은 직관으로 하면요. 요 A 집단을 가장 잘 대표해 줄 만한 표본을 뽑는 거죠. 이렇게 표본. 네, 그 다음에 B 집단을 가장 또 잘 대표해 주는 또 표본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N1개를 뽑고요. 소문자 요 N2개를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요 N1과 N2는 비슷하도록 하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은 요 A 집단의 모집단의 자료와 B 집단의 모집단의 자료가 비슷하다면 표본으로 뽑을 때도 비슷하게 뽑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차이를 많이 보인다고 하면 이 표본을 뽑을 때도 그런 차이를 감안하셔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본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XA1 이렇게 하고 땡땡땡 해서 이번엔 XA의 소문자 N1개를 뽑은 이런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 B 집단에 뽑은 표본의 데이터는 저희는 XB1 해서 땡땡땡 XB의 소문자 N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로 이제 뽑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모집단의 평균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모집단의 평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는 표본에서는 평균이 되겠죠.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은 뭐가 되냐면 저희는 XA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XA 바가 되겠고요. 이 B 집단에서의 평균은 XB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직관만 이용한다면요. 요 XA 바하고 요 XB 바가 만약에 표본을 뽑았는데 상당히 비슷한 값이 나왔다 한다면 우리는 이 표본의 데이터는 기무가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표본에서 우리가 구한 X바, XA바랑 XB바 간의 차이가 많다고 한다면 이 표본의 결과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이런 거고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요 mu a 마이너스 mu b가 0이다라는 거고 mu a 마이너스 mu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또 우리는 실전에서는 뭘 관찰하냐면 요 값과 요 값이 거의 비슷하냐 안 하냐는 XA 바에서 XB 바를 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0에 상당히 가까워지면 이 표본의 결과는 기무가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XA 바에서 XB 바를 빼준 값이 요 값이 0하고 차이를 많이 보인다 한다면 이거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까지 직관적으로 따라오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하나 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본에서 예를 들어서 XA바 마이너스 XB바 이 값이 0. 예를 들어서 002가 나왔다 한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기무가설
또는 대립가설 뭐 이렇게 결론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과연 xa바 마이너스 xb바가 0.002가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 될까요? 기무일까요? 대립일까요? 기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립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기무예요. 어떤 이유로 기무예요. 또 어떤 이유로 대립이에요. 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신다면 네, 앞에 부분을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속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요 0.002, 요 값을 보고 아 이게 0에 가깝다, 0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0.002라는 요 값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요 값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xa바 마이너스 xb바라는 이 기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기호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제 강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값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xa바 마이너스 xb바의 분포가 나와 있냐라는 거죠. 이거의 분포가 알 때, 요 분포를 알 때 이 분포 속에서 0.00이라는 것이 0에 상당히 가까운 값인지 상당히 먼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분포를 알아야지만이. 그런데 분포를 모르면 0.00이라는 것은 0에 가까운지 0에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지를 저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의 개념 0.00 정도 되면 이거 상당히 작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분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값은 0에서 엄청나게 큰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분포에 따라서 0에 상당히 가까운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서 핵심은 저는 분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에서 관찰되는 값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독립 이 표본 검정에서는 xa바 마이너스 xb바를 표본에서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그 값의 과연 분포는 무엇이냐? 요게 이 독립 이 표본 검정에서의 핵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xa바 마이너스 xb바는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요 부분을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단 A가 되겠고요. 이게 모집단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아까 XA1 땡땡땡에서 XA의 대문자 N1개라고 했고요. 여기는 XB1 해서 땡땡땡 XB의 대문자 N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의 가정을 합니다. 가정. 첫 번째 가정. 그러면 A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B 집단의 자료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A 집단은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집단이라고 한다면요. 네. 그래서 정규 분포고요. 여기가 평균이 뮤 A고 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 A 요의 제곱 이런 형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요. 네. 요 B 집단은요. XB라고 한다면 여기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뮤 B 그다음에 여긴 시그마 B의 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본이 이제 뽑히겠죠. 표본이 뽑히고요. 여기에서도 표본이 뽑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과거로 좀 들어가시면 될 건데요. 여기도 조금만 더 설명한다면 여기도 표본을 뽑힐 수 있는 후보의 수는 되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표본 1, 여기도 표본 1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표본이 뽑힐 수가 있겠죠. 후보로서. 여긴 표본 2, 표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엄청난 표본들이 있습니다. 후보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엄청난 표본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표본이 돼 있다면 여기서도 뭐가 존재합니까? XA 바가 존재하고요. 여기도 XB 바가 존재하겠죠. 여기도 뭐가 존재하냐면 XA 바가 존재하고 여기도 XB 바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존재하냐면 XA 바, 여기도 XB 바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는 거 뭐냐면 XA 바 마이너스 XB 바라는 거를 관찰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A 바 마이너스 XB 바 이렇게 되겠죠. 땡땡땡해서 XA 바 마이너스 XB 바가 되겠죠. 그러면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후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이게 분포잖아요, 분포. 과연 이 분포의 모양은 어떨까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언급해보면요. 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일 때 거기서 표본으로 뽑힌 요 X바, 이거는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요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정규 분포고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이 된다겠습니다. 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 N1분의 시그마 A의 요거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가 잘 다시 까먹으신 분은 이제 앞쪽에 가서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요 B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뮤 B가 되겠고요. 여기는 N2 루트 N2분의 여기 시그마 B가 되겠죠. 요거의 제곱의 형태를 따른다라는 거는 저희가 배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XA바랑 XB바의 얘는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를 거냐라는 거죠. 네. 네, 다음 화면으로 가보면 네. 그래서 저희는 XA바는 정규 분포고 평균이 뮤 A,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N1의 시그마 A의 이런 형태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B바는 얘도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뮤 B, 그 다음에 루트 N2의 시그마 B의 제곱의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XA바 마이너스 XB바의 과연 분포는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네,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요 과정을 짧게 설명드리면, 요 값들이 아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좀만 더 하면 x a바 마이너스 x b바 이게 표본을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얘가 표본 첫 번째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표본 2일 때에 a바 x b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엄청나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몇 개인지 이제 모르니까 대략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여기도 또 뭐가 존재하냐면 XA바 마이너스 XB바가 되겠죠. 이게 후보라는 거죠. 표본으로 뽑힐 수 있는 후보들이었던 거죠. 후보 1 이런 표본이 될 수고요. 만약 이런 표본이 뽑혔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이 값들은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제일 먼저 이제 분포할 때 이것들의 평균이 과연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이런 수많은 평균들이 있는데 그걸 수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 expected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뭐에? 요 x바 마이너스 xb바 요런 값, 요 하나의 값이 되겠죠. 이런 것들의 이제 평균이 과연 얼마냐라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거랑 똑같이 됩니다. xa 마이너스 요 xb바 이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XA바를 잘 보시면
요 XA 바들의 평균이 얼마라고 그랬죠? 뮤 A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니까 요 XA 바들의 평균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뮤 A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요 X 바들의 X 바들의 평균이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X바 마이너스 XB바들의 평균은 뭐가 되냐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되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요것들의 분산이 얼마냐라는 거죠. 즉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금 이거 나왔으니까 뮤 A 마이너스 뮤 B 이것들의 평균 이거 나왔으니까요.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분산일 수도 있고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이것들은 뭐냐면 이 값과 요 값들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는 거예요. 요 값들과 요 값 간의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게 바로 제곱한 게 분산이 되고요. 그 분산을 루트 씌운 게 또 표준 편차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의 분산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베리언스의 약자고요. XA바 마이너스 XB바 요것들의 분산은 얼마입니까? 라는 표시죠. 요 평균으로부터 요것들의 차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항상 제곱돼서 나갑니다. 요 앞에 있는 상수가 여기 1이잖아요.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제곱돼서 나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해주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XB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X바들의 분산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X바들의 분산이 얼마냐면 요걸 제곱한 거가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요. N1의 시그마 A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XB바들의 분산이니까요. 요 제곱한 값이 되겠죠. 그럼 요걸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N2의 시그마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뭘 알았냐면 요 수많은 X바 마이너스 XB바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분산은 얼마냐면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연 아직 저희는 평균과 분산 정도 알아냈는데 아직 이 분포가 어떤 분포다라는 건 아직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서 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하면 이 분포의 모양은 정규 분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제 X바 마이너스 XB바는 뭐가 되냐면요. 최종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아까 그 가정이 되면 A 모집단이 정규 분포고 B집단도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X바 마이너스 XB바 이런 값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평균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까 분산을 루트 치면 되겠죠. 그래서 N1의 시그마 A의 제곱이 되고요. N2의 시그마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거는 제곱의 형태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X바 마이너스 B바 이거의 분포를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집단, B집단 모두 정규성 가정이 된다 한다면 X바 마이너스 B바도 정규 분포, 평균은 뮤 A 마이너스 뮤 B 표준 편차는 좀 복잡한 이런 거가 따른다는 거 됐죠. 그러면 가설 검정에 이제 많은 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무가들이 뭐였냐면 뮤 A 이퀄 뮤 2 죄송합니다. 뮤 B가 되고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0이냐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립가설은 뭐였냐면 뮤 A하고 뮤 B가 같지 않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뭐냐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요 의수는 0.0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요 XA바 표본에서 일단은 요걸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분포를 알았죠. 정규 분포라는 거고요.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지만 이거 에울라고 하지 마시고요. 뮤 A의 제곱 그 다음에 N2의 시그마 B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거에 됐죠.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이제 그리자고 그랬죠.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냐면 뮤 A 마이너스 뮤 B가 되겠고요. 여기 복잡하지만 어떤 시그마 형태가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요 x축이 말하는 이 수많은 값들은 뭐냐면 xa바 마이너스 xb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포를 알아냈기 때문에 요 대립값들이 같지 않다잖아요. 같지 않다. 그러면 같지 않다일 때는 항상 양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거나 아주 크면 여기에 해당되는 뭡니까? xa바 마이너스 xb바를 표본에서 관찰하면 그럴 때는 결론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또 작은 xa바 마이너스 xb바를 만나면 또 대립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되면 기무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되는 겁니까? 표본 조사를 하는 거가 되겠죠. 표본 조사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xa바 마이너스 xb바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과연 요게 해당되는지 또는 요기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잠깐 빠졌는데요. 요 두 개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두 개의 면적을 합친 게 바로 알파 이퀄 0.05 또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2.5% 해당되는 요 xa바 마이너스 xb바를 만나면 대립, 하위 2.5% 해당되는 요 xa바 마이너스 xb바를 만나면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 표본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U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기무가설이 맞을 때 이런 분포니까요. 이걸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값이 여기라고 한다면요. 이게 xa바 마이너스 xb바라고 한다면 우리의 U의 확률은 이거보다 크거나 얘의 대칭되는 어나더가 있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xa바 마이너스 xb바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 작은 쪽.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거가 뭐가 되냐면 이 문제에서의 p-밸류, 즉 U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밸류와 U의 수준을 비교해서 기무가설이 맞는지 또는 대립가설이 맞는지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좀 더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계속 반복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는 뭐 하냐면 요거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가장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잠차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EV를 알릴레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잘 하시고요. 잘하면 내일이나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요. 감사합니다.